안녕하세요, 연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있죠.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떨어지고, 이제는 가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더욱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불안하다라고 해서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는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상승하면 왜 상승하는지, 하락하면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방향성에 대한 설정과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표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에서 보조금 삭감에 대한 부분들 재검토를 시사했다, 뭐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이런 이슈 없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우려감에 따른 하락 변동성이 이미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지금 와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의도한 대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재료를 부각시키면서 리스크를 부각시키면서 주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바이든 정부니까 트럼프 정부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은 이 보조금에 대한 확정 이슈가 나올 수가 있다. 이미 TSMC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 보조금 확정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트럼프 출범 전에 결정이 됐고요. 의회 합의가 있어야만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정이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도 반도체법 폐지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리스크, 단기적인 변동성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번이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죠. 2016년도에 당선이 됐을 이 시기에도 오바마 케어에 대한 폐지를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지가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하원 둘 다 통과를 해야만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이슈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2016년도 당시를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IT 섹터, 반도체 섹터가 조정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엄청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2만 1,000원대부터 5만 7,000원대까지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지금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의도적인 주가 핸들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체들, 외인들이 의도적인 변동성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단기적인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외인들의 포지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액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목적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를 터뜨렸고 결국에는 오너 일가의 반대 매매까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슈를 터뜨리면서 하락을 제한시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바라볼 때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났으니까 급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소통방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갭상승 후에 하락한다. 매수는 꼭 이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오늘 또 하락한다. 외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또 오늘 매수 타점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오늘 매수 타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 그리고 어제자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내일 다시 하락합니다. 아직은 급등하기가 어렵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반도체 재검토에 대한 부분들, 보조금 재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막연하게 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집중했을 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건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도 이 현물과 이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현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이 현물이라고 하는 게 자, 선물 시장을 위해서 이들이 주가 변동성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면 우리가 파생상품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어떠한 포지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을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물 시장보다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파생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포지션을 정해놓고 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가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때 고점을 찍었던 이 시점 7월 11일 이 시점과 그리고 11월 14일 이 시점이 공교롭게도 옵션 만기일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들이 포지션 변화를 한 이 날짜에 맞춰서 변곡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 7월 10일에 맞춰서 풋옵션에 대해서 계약체크를 해 놓고 나서 11월 14일에 맞춰서 옵션 만기일에 콜옵션에 이렇게 다시 한번 포지션 변화를 했다. 풋옵션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88,8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을 현물로서 찍어 누르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월 14일에 옵션 만기일에 다시 한번 포지션 변화, 콜옵션 상방에 베팅하는 이러한 부분들 나중에 추가 급등이 나타났을 때 49,900원에 매수가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해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나고 하더라도 상방으로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전저점을 깨고 계속해서 급락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추가적으로 12월 12일입니다.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여러분들. 이 날짜에 맞춰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미리 준비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내일장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매수 타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타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소한 제가 이 갭을 메꾸는 움직임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 이런 타점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12월 12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월 달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슈, 이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일정 이전에 우리가 전략 매도 타점을 미리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고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막연하게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막연하게 사두면 올라가겠지. 사두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 2, 3년 들고 있으면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2, 3년 들고 있자고 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적금하듯이 대응할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자리들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과 빠르게 수익률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H뱅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가운데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듯이 이 구간에서도 동일한 패턴을 그리면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V자 반등을 그리면서 급락하는 패턴, 그리고 나서 엄청난 주가 급등,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이 변동성을 만들었고 단기간에 급락,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움직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안에서도 반등했을 때 막연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엄청난 하락 변동성, 이런 움직임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가 계좌 결과 극각으로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변동성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과 이 돈의 흐름, 파생 상품과 상인물 시장의 포지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는 거 아시겠죠? 이런 변동성도 흔들리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지 않게 빠르게 요청하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소통방, 텔레그램방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빠르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10-4903-4619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인 급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분할 매도 타점을 어디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우선 여기부터 초대를 드릴 겁니다. 1200분 넘게 입장이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입장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너무나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락을 못 해드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런 분들 제가 최소한 삼성전자 주주님인지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인지는 확인이 돼야 입장을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삼성이라고 두 글자 써서 남기시고 나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요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얼마에서 사서 얼마에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이 왔을 때 신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여기에 입장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문자 확인 후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 다 제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에 있고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없고 손 놓고 있을 시간 더더욱 없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포기할 시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하락하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서두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오히려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과 H뱅 관련해서도 오히려 앞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부분 전혀 없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
당장에 내일장에서 매수 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이 안에서 단기적인 매매를 병행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일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 두 종목씩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나온 이 종목군들 중에 자, 두 종목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DS 단석과 자, 그리고 자, 이스트 소프트 이 두 종목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DS 단석 자, 무상증자 통해서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3% 갭상승 출발 이후에 24%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죠. 24% 물론 다 먹으면야 좋겠지만 우리가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만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뭡니까? 시초가에 접근해서 최소한 5%에서 10% 먹고 나오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도 2% 하락 출발해서 19%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두 종목 등에서 10에서 20%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 한 달간만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식거래를 있기 때문에 200에서 400%까지도 수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대응까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늦으면 늦을수록 단기적인 수익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빠르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삼성전자 함께 대응을 하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챙겨가시면서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매집주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는데 이 종목도 급등 전에 우리가 미리 매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